지난 4월에 중국으로 돌아간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70여일 만인 어제 대중에게 공개됐습니다. 관람객들의 시선을 즐기면서 폭풍 먹방을 선보이는 등 예전처럼 아주 활발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 방송사들도 다시 대중 앞에선 푸바오의 모습을 이례적으로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이 1년 6개월 동안의 군복무를 마치고 어제 전역했는데요.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용인 푸씨, 푸뚠뚠 그 이름만 들어도 반가운 푸바오. 어제는 직접 새 집에서 얼굴까지 보여줬습니다. 저희도 어제 현장에서 들어온 장면을 시청자분들께 곧바로 연결해서 보여드렸었는데 네. 지난 4월에 이제 떠나는 장면을 저희가 또 중계하기도 했었는데 벌써 또 2달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2달 사이에도 너무 푸바오를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영상 보니까 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푸바오의 안위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뭐 지금 달라진 곳에서 의기소침하게 지내는 것은 아닌가, 스트레스 받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을 맞아요. 했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모습을 보니까 뭐 폭풍 먹방에 막 여기저기 움직이고 들어 누워서 눕방까지 선보이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뭐 그동안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잘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다만 국내 이제 일부 전문가가 그 푸바오 정수리의 털 눌림 자국이나 뭐 털 빠짐 이런 것들이 뭐 스트레스로 인한 정형 행동의 결과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푸바오가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빠르게 적응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요번에 공개를 한 2개월 정도 만에 한 건데 이게 상당히 빠른 공개에 속합니다. 일본에서 그 중국으로 간 팬더의 경우에는 공개하기까지가 한 7, 8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푸바오는 훨씬 빨리 공개한 거니까 뭐 스트레스를 여전히 받을 수는 있지만 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적응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큼이나 중국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실제로 중국 방송사들도 생중계를 했다고 하는데 반응은 좀 어땠나요? 그러니까 이 푸바오가 아주 이례적으로 네. 이제 어느 나라의 판다가 중국으로 갔을 때 그 나라에서 관심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네. 일본에서 중국으로 간 샹샹도 일본에서는 관심이 큽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푸바오는 이례적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관심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푸바오 공개한다고 하니까 중국의 여러 현지 매체들이 네. 앞다퉈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관심이 나타났는데 중국의 양대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1위를 다 한 거예요, 검색어 순위에서. 예. 1위뿐만이 아니라 네. 푸바오 관련 검색어들이 줄 세우기를 상위권을 쫙 했고 그다음에 사드 사태 이후로 한국 관련 게시물이 나오면 이유 없이 악플을 쓰는 일부 중국의 네티즌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 푸바오 관련 게시물에는 그러한 혐한 악플도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중국인들로부터도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푸바오가 공개된 장소가 이제 푸바오가 앞으로 생활하게 될 공간이지 않습니까? 이 공간에서 보니까 한 300제곱미터, 약 90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저희 집보다는 큰데 푸바오가 생활하기에 좀 부족함이 없는 공간인 겁니까? 이제 300제곱미터인데 푸바오가 꾸러기 푸바오잖아요. 예. 행동량이 많아서 그러한 푸바오의 행동량을 고려해서 그 안에 풍부화를 했다라고 중국 측에서는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인공 연못도 있고 평상이 있고 언덕 있고 굴 있고 거기서 푸바오가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이 이제 그 온난한 기후 지역인데 다만 여름에 폭염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푸바오 집이 있는 그곳은 해발 1,700m 정도가 돼서 폭염 문제도 상당히 덜할 것이다. 그러니까 판다가 야생 환경에서 생활하기에 뭐 최적의 조건이다.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여기서 푸바오가 당분간 지내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부 푸바오를 너무 이제 좋아하는 팬분들께서는 글쎄 이 푸바오가 지내는 공간이 너무 좁은 거 아니냐. 이제 털은 또 털 상태가 왜 그러는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도 좀 제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센터 측에서는 그러니까 공개 하루 전이었죠. 그러니까 그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다 의혹을 해소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중국 측에서도 굉장히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는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누리꾼들도 푸바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고 푸바오의 안위를 한국 누리꾼들 이상으로 중국 누리꾼들도 굉장히 막 지금 노심초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 당국에서도 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 당국은
팬더가 그 중국의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 관리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중국은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팬더를 통해서 중국 당국의 이미지가 재고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뭐 푸바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계속 퍼져나가면 오히려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이제 중국 당국의 용인이 안 되는 것이니까 대외적인 이미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대내적으로도 중국 네티즌들한테 중국 당국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푸바오를 잘 관리하고 있다. 이걸 보여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일각에서 뭐 중국 당국이 푸바오를 뭐 학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 당국이 그 중국 국민들하고 싸울 게 아니라면 일부러 푸바오를 학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대 의혹은 너무 좀 과도한 루머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의 푸공주, 이 공주가 있으면 보통 또 왕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푸바오의 신랑감으로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우리와는 물론 나이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푸바오가 4살입니다.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푸바오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중국으로 가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번식을 위해서거든요. 예. 한국에서는 번식이 불가능하잖아요. 팬더가 없으니까. 그래서 외국에 태어난 판다가 일정 정도 나이가 되면 중국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중국에서 신랑을 만나는 것인가 하고 이제 궁금했었는데 예. 네. 아직 그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다가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암컷일 경우에는 5살 내지 6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푸바오는 예. 지금 4살이니까 네. 아직 질풍노도의 청소년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1, 2년 정도는 더 있어야 신랑감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푸바오가 잘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데 그럼 이제 직접 가서 우리 푸바오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반인 관람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는 한 1,000명 정도만 제한적으로 관람을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하루에 12,000명씩 아. 관람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인들도 이제 뭐 관광 삼아서 만약에 비행기 타고 간다면 네. 현지에서 볼 수 있게 될 것 같긴 한데 네.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아서 12,000명도 거의 막 줄을 서시어 이런 분위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간다고 해서 과연 꼭 볼 수 있을지 그 부분은 현지 사정을 잘 알아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푸바오가 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집 증후군 없이 많은 사랑을 좀 받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이 어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 현장에 이제 다른 멤버들이 다 같이 나와줬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지금 방탄소년단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떨리는 설레는 광경이 펼쳐졌는데 방탄소년단의 모든 멤버들이 슈가 씨만 빼고 예. 슈가 씨는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에 또 합류해서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나중에 합류했는데 예. 그 진 씨가 전역하는 현장에 슈가 씨 제외한 모든 멤버들이 다 휴가를 내고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RMC가 색소폰으로 다이너마이트를 연주하는 깨방정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울로 이동해서 슈가 씨까지 합류해서 완전체가 다 모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방탄소년단이 군대 가기 전에 마치 완전체 활동을 하기가 뭔가 좀 어려운 것처럼 뭐 번아웃이 온 듯한 그쵸. 그런 느낌으로 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완전체 활동 여부에 대해서 많은 팬들이 걱정을 했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멤버들이 막 적극적으로 모이는 모습을 보면서 네. 또 그 서울에서 다 모였으니까 네. 오랜만에 완전체 그 모습을 보면서 팬들이 굉장히 설레고 있고 이런 분위기면 군에서 제대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게 방탄소년단 완전체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얼마나 기다려왔던 순간이었을까 싶은데 저희가 지금 전역 현장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취재진들이 정말 많이 몰렸는데 팬들은 이제 보이지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사전에 이제 좀 조율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조율이 됐다기보다 오지 마시오라고 공지를 한 거죠. 아하하. 이제 팬들이 진짜 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 거였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많은 팬이 올 게 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경찰도 대거 투입이 됐고 소속사에서도 경호원들을 막 대거 수십여 명을 투입을 했거든요. 혹시 모를 사고에 혹시 모르니까 대해서요. 당연히 팬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다만 소속사에서는 걱정이 되니까 오지 마시오 하고 이제 방을 걸은 거죠. 공지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정말로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외국 팬들은 왔는데 대부분의 국내 아미 팬들은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에 갔을 경우에 안전사고도 우려가 되고 또 하나가 그 군대 간 사람이 진 씨뿐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장병들도 많잖아요. 그쵸. 근데 진 씨 때문에 다 모이면 너무 또 이제 다른 장병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 사회적 문제까지 다 고려해서
팬들이 굉장히 가고 싶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현수막만 쫙 걸고 막 풍선 띄우고 막 그러면서 본인들을 직접 가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팬들이 굉장한 인내심을 보여준 거고 역시 방탄소년단이 모범적인 모습을 이번에 다시 한번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되는 대목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팬들도 상당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선 장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신에 뭐 플래카드나 아니면 축하 풍선 등이 게재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K-팝의 문화가 달라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는 대목이겠습니까? 지금 K-팝의 문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방탄소년단 팬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추세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팬들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아주 커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어떤 대형 기획사의 그 어떤 그 지원을 받아서 그 힘으로 큰 것이 아니라 팬들과 함께 커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팬들의 힘이 상당히 컸던 것이고 그리고 그 방탄소년단이 클 즈음에 오디션의 시대가 됐잖아요. 팬들이 오디션을 통해서 스타를 내가 만들어가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팬들의 행동력과 목소리가 커진 시대에 살고 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팬덤이 방탄소년단 팬덤인데 그 이번에 방탄소년단 진 씨가 또 전역한다고 하니까 네. 많은 그 진 씨의 팬들이 해외에서 한국으로까지 막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속사 앞에 집결을 해가지고 한때 그 앞이 뭐 마비가 돼서 뭐 통제가 됐다고 하고 예. 뭐 경찰 구급차까지 출동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럴 정도로 방탄소년단 팬들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난 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 팬과 함께 성장한 이 아티스트가 글쎄요, 이 매체를 보통 이제 유튜브랑 SNS를 이제 많이 꼽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도 마침 이 팬들에게 보답을 하기 위해서 SNS 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이 네. 모습도 참 새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하면 소통이거든요. 예. 항상 팬들하고 소통을 해서 미국의 유수의 시상식에 참석했을 때도 그러면 이제 그런 데 참석하면 들뜰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애프터 파티를 많이들 가거든요. 스타들이랑 어울리고. 근데 방탄소년단은 애프터 파티 안 가고 바로 호텔로 돌아와서 라이브 딱 켜고 팬들하고 소통하는 아.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었는데 예. 요번에 진 씨도 딱 전역하자마자 바로 또 팬들하고 소통하는 라이브를 한 거예요. 네. 전역했으니까 쉴 법도 한데. 지금 예. 저 모습인 거죠? 그렇습니다. 군복도 벗지 않고 바로 팬들이랑 소통부터 한 거예요. 네. 정말 방탄소년단이 팬들한테 진심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거고 진 씨가 그동안 활동에 목말랐나 보다. 이제 열정이 엄청나게 커졌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렇게 팬들한테 진심이고 열정이니까 앞으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팬들이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티스트인데 그 일환으로 이제 오늘도 또 진 씨가 전역을 하자마자 2024 페스타에서 1,000명의 팬들과 허그회를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매년 진행이 됐던 겁니까? 이제 방탄소년단 그 데뷔 기념일만 되면 항상 페스타라고 해서 예. 거의 뭐 뮤직 페스티벌 같은 거대한 행사가 열렸었거든요. 또 올해는 방탄소년단이 군대에 있기 때문에 뭐 거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상당히 크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굳이 진 씨가 전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전역한 하루 바로 만인 다음 거잖아요. 날에 그쵸. 불과 다음 날에 쉬지도 않고 굳이 본인이 허그회를 하겠다고 처음에는 진 씨가 야후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소속사에서 절대 반대. 왜냐하면 사고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 허그회 자체를 반대했는데 네. 진 씨가 꼭 허그회는 하겠다고 팬들을 안아주고 싶다고. 그래서 결국 이 페스타 실내체육관에서 1,000명하고 원래 진 씨는 3,000명하고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소속사가 고정하시라고 해서 1,000명하고 허그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나서 진 씨가 전역하자마자 쉬지도 않고 이틀 연속으로 큰 스케줄을 소화하는 셈이 됐습니다. 하루 만에 이제 팬들과 직접 만나는 이제 자리까지 마련을 한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BTS 멤버들이 그러면 언제 이제 다 합쳐져서 모습을 드러내는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한데 일단 나머지 멤버들은 다 아직 다 군대에 있는 거죠? 다 군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일단 진 씨가 솔로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올해 10월 달에 제이홉 씨가 전역을 합니다. 아, 네. 그러면 두 사람이 혹시 유닛 활동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면서 그리고 드디어 내년 6월 달에 모든 멤버들이 다 전역하거든요. 아, 그렇게 되는군요. 네, 마지막으로 슈가 씨가 내년 6월 22일에 소집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6월 이후에 화양연화 10주년 앨범이 지금 기획이 되고 있는데 그 앨범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방탄소년단 완전체 활동을 내년 6월 달 이후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팬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멤버들이 진시 저녁 때 다 모인 거 보니까 이런 분위기라면 확실히 내년 6월 이후에 바로 완전체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완전체가 모이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좀 어떤 활동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큰 투어 중에 하나가 방탄소년단 투어거든요. 거의 콜드플레이 투어의 콜드플레이 투어가 기존의 세계 최고라고 했었는데 방탄소년단 투어가 거의 맞먹는데 네. 내년 하반기에 그 투어를 혹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방탄소년단이 군대 가기 전에 번아웃 같은 걸 호소하면서 완전체 활동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게 했었지만 지금 분위기가 번아웃은 거의 소진 더 해소된 것이 아닌가. 예, 그 RMC가 색소폰을 불 정도 깨방정 색소폰 이런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네. 되면 만약에 내년 하반기에 방탄소년단이 정말 또다시 완전체 투어를 하게 된다면 세계 팝계에 큰 사건으로 또 기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푸바오부터 방탄소년단의 진해 저녁까지 오늘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